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세계와 관계 맺도록 해주는 근본적 요소이다. 일의 가치를 매기고 분배하는 방식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 토대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은 일의 개념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인간 사회를 재편해왔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의 역사적 변천을 살피고 일을 통해 더 좋은 삶과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길을 탐색한다. (2019년 3월) 스웨덴에서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일자리 공고가 났다. 이 직원이 하는 일은 아침에 출근해서 승강장에 전등을 켜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전등을 끄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며 사무실을 벗어나도 상관없다. 이 꿈의 직장은 스웨덴의 2인조 예술가가 기획한 영원한 고용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이다. 스웨덴의 교통부와 공공예술부는 코슈베겐 기차역 개통을 앞두고 새로운 공공미술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이들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것이다. 이처럼 황당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배경은 무엇일까? 대규모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 모두가 생산성의 측면에서 쓸모 없어질 것이란 위협이 임박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경제 성장과 진보라는 현대성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한다. 첨단 자동화 시대에 전등을 켜고 끄는 일은 비생산적이고 가치 없는 일로 여겨진다. 당신이 스위치맨이 된다면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질 것인가?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을 시작할 것인가? 어떤 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과 일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에게 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삶의 행복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영원한 고용 프로젝트는 일을 둘러싼 복잡하고 역사적인 질문을 던진다. 현대사회는 일 중심 사회이다. 일은 소득을 분배하는 주요 기제이며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커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며 자기 정체성과 직업을 동일시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향한 현대 사회의 집착과 좋은 삶에 대한 열망 사이에는 곤란한 간극이 존재한다. 사회가 인정하는 유급 노동과 자신을 위한 자율적 활동이 분리된 이래 일과 삶의 균형은 현대인의 화두가 되었다. 오늘날 부를 축적한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행복한 삶을 동일하게 취급하며 GDP 성장을 사회가 추구할 목표이자 진보의 지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여전히 많은 시간 일한다. 우리는 왜 번아웃과 통증에 시달리며 그토록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우리는 왜 만족스럽지 못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가? 일과 삶에 대한 물음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경제와 정치 체제를 구조화해온 근본 토대를 겨냥한다. 일은 언제나 인간 경험의 중심이었다. 일은 어떤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을 때 행해지는 목적 지향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일의 개념에는 양면성이 깃들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수고와 고통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일의 수고로운 측면을 포노스, 업적이나 성과의 측면을 에르곤이라 지칭했다.
이러한 차이는 고통을 동반하는 수동적 활동을 노동, 가치를 추구하는 자발적 활동을 작업으로 구분하는 용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 노동이라는 용어는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이나 인간 활동을 가리키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법적 규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종속성이 강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호받는다. 근대 이전까지 인간이 자신의 노동 능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중세 봉건제에서는 폐쇄적인 자급자족 단위인 장원을 중심으로 영주가 토지와 농노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유럽에서 근대적 주권국가의 출현과 함께 화폐 경제가 대두하면서 노동력은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노동과 화폐의 교환은 노동이 유용한 가치를 생산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노동은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 요소로 그 지위가 상승했지만, 시장 가치를 낳지 못하는 인간 활동은 상품 이전의 노동, 이른바 비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근대 경제학의 노동 개념은 인간 활동의 광범위한 측면 중 특정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다. 자본주의 초기부터 기업가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작업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과학적 관리론, 이른바 테일러주의는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을 과학으로 대체하려는 운동이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작업을 관찰, 측정, 분해하여 표준화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눈다. 분업화된 각 단계의 작업은 지식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노동으로 환원되어 대체 가능하고 통제하기 쉬운 것이 된다. 테일러주의의 요점은 노동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노동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하여 노동을 감독하는 관리의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데 있다. 이처럼 지식과 실행을 분리한 테일러식 경영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한 포드주의는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였다. 그러나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조립 라인의 속도에 맞추어 단순한 조작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은 톱니바퀴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했다. 전체 노동 과정이나 그것의 결과인 생산물로부터 배제된 채 타율적으로 일하면서 인간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테일러 체제의 또 다른 결과는 사무직의 탄생이었다. 단순 관리직으로 시작된 새로운 층위의 일자리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식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했다. 약간의 교육이나 훈련만으로 충분했던 일이 대학에서 전공해야 하는 학문이 되었고, 노동시장은 넘쳐나는 지식 노동자를 흡수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혁신 업무를 양산해냈다. 분명한 것은 일이 양적으로 팽창한 데 비해 개인이 일과 자율적으로 결합하는 정도가 약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의 주기와 강도를 스스로 제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자유는 근대적 노동의 전환과 함께 억압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근대 사회의 노동은 근본적인 분리를 토대로 발전해왔다. 특히 산업구조의 논리에 따라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이 이루어지면서 공식경제의 바깥으로 밀려나 보이지 않게 된 노동이 있다. 산업사회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보완물로 요구하는 무급노동이 그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 불렀다. 하서노동은 거대한 그림자 노동의 한 가지 사례로, 이 그림자 노동은
산업사회 전 영역에서 임금 노동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 보완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이런 그림자 보완물은 공식 경제와 더불어 산업적 생산 양식의 필수 구성 요소를 이룬다. 오직 상품을 통해서만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는 시장 경제는 임금을 받는 노동에만 주목해왔다. 일자리 확대, 임금 인상, 안정된 노동 조건을 놓고 투쟁이 벌어지는 동안 직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 즉 가사, 육아, 돌봄과 같은 필수 노동은 하찮고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고 주로 여성의 몫으로 할당되었다. 이러한 그림자 노동은 성별의 경제적 구분, 가정과 공공 영역 간의 대립을 바탕으로 대가가 지급될 필요 없는 비공식 부문에 배정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 노동이 근대의 임금 노동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지만 노동 집약적 상품 사회를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임금 노동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